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시험 전산회계 1급 82에 실무시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타 전산회계 기출문제 파일을 다운받으면 압축 파일이죠. 압축 파일 풀면 이런 각 회차별 폴더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 14개고요. 82회부터 천천히 실제 시험 치듯이 풀어보겠습니다. 텍스 더블 클릭하면 시험 실행이 됩니다. 수험 번호 여기 있죠. 이론 시험, 이론 문제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험 번호는 2117개. 이름,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 클릭하면 시험이 시작되는데,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82에 A형인지 B형인지 시험지 표지에 있죠.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 시험 감독관이 시험 칠 때 알려줍니다. 우리 책에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유형 A형이고요. 감독관 번호 7124 입력합니다. A형 클릭, 그 다음에 7124 엔터 하면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론 문제는 이론 파트에서 풀어봤으니까 실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무시험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죠. 지금 우리 문제는 2018년 1월 1일로 설정이 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2019년 2월 달에는 2018년으로 설정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지금 쳐보는 겁니다. 2018년을 올해로 생각하고 시험 치는 거예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고요. 요구사항에 답하는 건데 전자제품 매출을 위한 한국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얘기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라고 합니다. 거래처 등록 여기 있죠. 두 번째 칸 클릭해서 간단하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정보만 입력하면 돼요. 보니까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는 여기 세 번째 탭에 있죠. 신용카드 코드 번호가 99902 99902 카드명이 한국카드고 다음에 유형이 매출이니까 매출로 1번으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없죠. 넘어갑니다. 가맹점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숫자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네요.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5640023147 5640023147 그냥 간단하게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 입력했죠? 카드 매입 매입 없고 카드 소유 담당 없고 전화번호 없고 다 없죠?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있는 것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하여 거래처 누락이 발생하였다. 거래처 누락, 외상 매출금, 단기 차입금 이렇게 거래처 누락이 있는데 한번 보죠.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라고 하니까 이거는 거래처별 초기 원력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에서 하늘 상사는 있는데 주 진도가 없네요.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죠. 주 진도 F2 눌러서 주 진도 금액은 1,50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네요. 단기 차입금 여기 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도 없어요. 주 완도로 입력합니다. 누락됐으니까 F2 눌러서 완도 금액은 2,000만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전기분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재고다. 주어진 자료로 추가 수정 입력하여 관련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니까 일단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이 금액을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원재료 500만원. 원재료가 쭉 찾아보니까 자산이니까 자산 파트에 찾아보니까 원재료가 여기 있네요. 550만원. 500만원으로 수정해 줍니다. 수정. 제공품은 900만원. 제공품 여기 있네요. 900만원 수정. 그 다음에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제품 1,500만원. 제품 여기 있죠. 1,500만원으로 수정.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수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한번 들어가 보면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여기 있죠. 제공품하고 원재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변경되었습니다. 조회를 안 하면 변경이 안 돼요. 조회하니까 변경되는 거죠. 확인 클릭하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죠. 확인할 게 원재료에서 단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 500만원 이렇게 맞춰진다는 겁니다. 원재료 500만원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값이 적용되었다. 들어가야 이게 적용된다는 거죠. 보시면 매출 원가를 클릭해 보시면 기말 제품 재고액 1,50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면 맞춰진다는 겁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조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됐으니까 다 끄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는 문제죠. 일반 전표 입력 여기 있죠. 클릭. 그래서 보면 문제 이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7월 10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7월 10일 비어 있고요. 7월 10일 국민은행에서 장기차입한 운전자금 2천만 원이 만기 도래 장기차입금인가 봅니다. 만기 도래되어 이자 12만 원과 원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상환하다. 그렇다면 대변의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2,012만 원. 차변에는 장기차입금하고 이자 비용.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그렇죠. 국민은행 금액은 2천만 원. 또 차변에 이자 비용. 화살표 금액은 12만 원. 대변에는 당좌 수표, 당좌 예금이죠. 102번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8월 10일 보겠습니다. 8월 10일 매출처인 주 똑똑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350만 원. 거래처로부터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입니다. 받을 어음. 350만 원이고 만기 전에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 은행에 뭐 팔았다는 이야기죠. 할인료 1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매각거래 처리하란 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이 15만 원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350만 원 빼기 15만 원. 350만 원 빼기 15만 원 하면 335만 원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335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15만 원을 인식해야 되겠죠. 15만 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처분 손 검색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여기 있죠. 956번.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는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죠. 받을 어음 110번입니다. 거래처 똑똑 엔터하면 똑똑 상사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죠. 계속합니다.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한 부자 씨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2억 원에 취득하면서 토지 대금은 전액 미지급했다. 그럼 미지급금이죠.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적어주고요. 취득 시 공과금 953만 원 현금을 지출. 그럼 대변에 현금 지출한 거고 차변에는 토지 2억 원하고 취득세 953만 원 합한 금액이 토지 금액이 되는 거죠. 부대비용 합한 거니까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 합한 금액이 2억 953만 원 되고 대변에는 토지대금 미지급금 거래처 한 부자씨 있죠. 한 부자 금액이 2억 원. 대변에 또 현금 101 현금 화살표에서 953만 원 입력해 주고요. 역시 미지급금은 일단 채무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개인이라 할지라도 거래처를 입력해 줍니다. 넘어갑니다. 9월 9일 했고 9월 10일 다음과 같이 8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차변에는 보시죠. 회사 부담분입니다. 40만 원 영업부 직원 거고 60만 원은 생산부 직원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점 보니까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원가를 거치한다. 그러면 이 40만 원하고 60만 원은 세금과 원가를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구분해 줘야 됩니다. 영업부직원 거는 세금과 원가인데 이건 800번대 판관비고 생산부 직원 60만 원 역시 세금과 원가인데 이거는 500번대 제조 원가로 나눠서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 부담부는 급여 지급 시 급여 차감하고 지급했다. 급여 지급할 때 100만 원을 예수금으로 차감하고 지급했다는 거예요. 차변에 예수금 100만 원, 그 다음에 세금과 원가 나누어서 40만 원은 800번대, 60만 원은 500번대. 대변에는 보통예금 합해서 다 합하면 200만 원이네요. 대합하면 200만 원. 대변 한꺼번에 써주고요. 입력합니다. 차변에 예수금
금액이 100만원 종합은 부담분이고요.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죠. 또 차변에 세금과 원가 800번대 817번 800번대 영업부가 40만원. 또 차변에 세금과 원가인데 500번대 517번 제조원가 금액은 600만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103 200만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5번 보겠습니다. 9월 20일 2017년 여기서는 2017년이 작년이죠. 지금 2018년 걸 하고 있으니까 2017년 작년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예상 매출금 40만원이 당사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보상 대손세 고려하지 말 것. 오케이. 대손 처리를 했던 게 다시 들어왔다. 이거는 대손 충당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입금됐으니까 차변 보통 예금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써주는 거죠. 차변에 보통 예금 103 금액은 40만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여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 40만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6번이죠. 당사는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개당 원가 2천만원 100개를 실버 복지재단에 현물 기부했다. 기부금이네요. 기부금이니까 차변은 기부금 제품으로 줬으니까 대변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타 계정 대체를 적용해야 줘야 된다는 거죠. 차변에는 기부금 금액은 2,000원짜리 1000개니까 200만원. 대변에는 제품이 나가는데 이 적용해서 타 계정 대체 타 계정으로 대체액 존입계산서 반영 8번입니다. 8번을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부터 천천히 보죠. 일단 일반 전표 입력은 꺼두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8월 3일이네요. 일단 8월 3일 열어두고요. 미국 미토리 쇼에 제품 500개, 개당 400달러 직수출. 선적 8월 3일 선적했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매출금이죠. 선적이 적용 환율이 1,100원. 그렇다면 4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44만원이 되는 거죠. 44만원. 그런가요? 500개입니다. 500개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500개고 개당 400달러 환율은 500개 곱하기 400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좀 복잡하죠. 세 개 다 곱해줘야 됩니다. 500 곱하기 4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2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2억 2천만 원, 제품 매출 2억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합니다. 유형은 직수출입니다. 매출에서 수출, 직수출 16번이죠. 16번 직수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 코드 공급처는 미토리쇼 맞고 영세열 구분에서 직수출이 되겠죠. 직수출 1번입니다. 직접 수출, 직수출. 수출 신고번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분계는 외상이니까 외상으로 2번 외상하면 되겠습니다. 차변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혼합으로 해서 이 분계를 맞춰줘도 상관없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9월 10일. 다음은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되어 발급한 수정전자 자연계산서입니다. 수정전자 자연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오케이. 그렇다면 마이너스 금액이 되겠죠. 반품되는 거기 때문에 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반품된 거 이럴 때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를 하죠. 일상적인 회계 자연계산서 분계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라는 게 마이너스라는 것만 신경 써주면 되니까 매출과 관련된 일상적인 거 1일 과세죠. 1일 과세고 금액이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코드는 한강, 한강이 아니고 서울 전자자연계산서 맞고요.
분괴는 외상 누수금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니까 그냥 외상으로 해도 되고 혼합으로 해서 맞춰줘도 상관없습니다.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외상하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되는 거고, 대변에는 무과세 여수금 마이너스 10만 원, 그리고 제품 매출도 마이너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매출과 똑같은 건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가 있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9월 23일 밑에 있죠. 생일을 맞이한 공장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 110만 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이게 다모아 백화점에 구입하고 전자제한계가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공장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입니다.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인데 공장 직원이기 때문에 500번대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유형 매입이고, 매입 일상적인 매입이니까 유형은 51번 매입으로 갑니다.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이니까 그냥 100만 원만 입력하면 저절로 분리가 되죠. 코드는 다모아 백화점. 다모아 있네요. 전자제한계에서 수취했다고 그러니까 1번 하고, 분괴는 혼합 3번. 차변 아래쪽 분괴가 있는데요.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인데 이거는 제조 원가의 복리후생비라는 거. 복리후생비 500번대죠. 511번. 다음에 대변에는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102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죠. 4번으로 가겠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주 전자마트의 냉난방기 330만 원을 구입하고 당사 명의로 전자제한계에서 발급하였다. 대금은 당사 발행, 우리 회사 당사 발행 당좌 수표를 지급하였으며, 그럼 대변의 당좌 예금이고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이거 냉난방기 샀을 때 계정 과목을 비품으로 처리하지 말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 그 업무무관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불공입니다. 그래서 매입에서 불공 54번 불공으로 가는 거죠. 54번 불공이고, 금액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로 330만 원이니까 부가세 포함된 게 아닙니다. 별도니까 330만 원 그대로 다 적어줍니다. 30만 원. 부가세 33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전자마트. 전자사용기한에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불공제 사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맞는데 그래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2번 더블 클릭하고, 분괴는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혼합 3번 혼합이고, 원재료가 아니죠. 원재료가 아니고 가지급금이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 102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죠. 10월 27일입니다. 5번 10월 27일. B사업자인 개인 이슬비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 수취, 이건 현금 받은 거고요.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 매출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거죠. 그럼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출에서 현금 영수증 현과로 들어가죠. 20은 현금과세 현과, 22 현과. 공급가액은 22만 원을 합해서 적으면 자동으로 분리해 주죠. 그 현금 영수증, 그리고 건별, 건증미 없는 건별, 그리고 카드 이럴 때는 합계금을 적으면 저절로 분리해 주죠. 22만 원. 코드는 이슬비. 다음에 분괴는 현금 1번 현금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제품 매출, 그 다음에 현금 들어오고 부가세 수준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아래쪽이죠.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서울 컨설팅으로부터 공장 제조 설비의 안전 대책을 위한 개형 컨설팅을 받고, 개형 컨설팅 수수료 50만 원 부가세 별도 전자제한계에서 발급받았고요. 개형 컨설팅 수수료는 12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 원을 제외한, 이거는 선급금으로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보류해줘야 되겠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선급 계정으로 이미 재개 처리하였다 되어 있죠. 12월 10일로 갑니다. 12월 10일. 유효한 매입이니까 일반적인 매입 51번 매입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51번 매입이고, 부가세 별도로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입력해주면 되고요. 55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부가세는 그럼 5만 원 맞고, 서울 컨설팅.
전자세 연기하면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분계는 혼합입니다. 원재료가 아니고 이거는 경영 컨설팅 수수료 비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적어줍니다. 수수료 비용인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500번대 수수료 비용 공장.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일단 선급금이 있었으니까 선급금부터 먼저 처리해 줍니다. 대변에 선급금 금액은 1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1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오류가 있는 거 정정하는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8월 15일부터 들어가 보죠. 8월 15일 영업부 3 김기덕 지방 출장비에 대한 분기가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 누락됐다고 하네요. 출장비 사용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출 합계가 3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기차요금, 숙박, 기차 비용 다 합해서 여비 교통비가 되겠죠. 보니까 부가세는 없어요. 부가세 없으면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입력하면 됩니다. 누락했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입력만 하면 되죠. 8월 15일 차변의 여비 교통비 영업부기 때문에 800번대 금액은 합해서 3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103 30만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죠. 2번으로 갑니다. 9월 15일 비품을 현금 330만원 부가세 포함 받고 전자계산서 이건 부가세도 있고 전자세 연계한서도 있으니까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될 건이네요. 9월 15일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발급하여 주 여수에 처분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해결을 해버렸어요. 비품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항상 고려가 돼야 되고 유형자산이니까 이거를 팔았을 때도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죠. 비품 취득가액은 600만원, 감가 누계액은 350만원이다. 일단 보겠습니다. 회계처리 입력이 잘 됐는지. 과세, 매출 과세 일일 맞고 공급가액은 330,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이니까 부가세 별도하면 300만원 부가세하면 맞습니다. 주 여수 맞고요. 전자세 연계하면서 발급했고 분계를 보니까 대부분 부가세 여수금이 있고요. 다음에 비품이 대변으로 나갔고 차변에 부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품은 시도원가 600만원 그대로 잘 나갔고요. 유용자는 처분 차변이니까 유용자는 손실일 겁니다. 손실인데 이거를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해주면 유용자 처분 이익이 나올지 손실이 나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유용자 처분 손실을 일단 지우고요. 금액을 모르니까 일단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 보겠습니다.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비품 212번이죠. 그럼 감가 누계액이 213번이겠죠. 감가 누계액이 350만원입니다. 이렇게 돼서 보니까 차변 합계가 680만원이고 대변 합계 63만원이네요. 그럼 대변에 50만원을 더 써줘야 되는 거죠. 대변에는 처분 손실을 쓸 수 없습니다. 처분 이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유용자산 처분 이익 차액 50만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50만원 써주면 수정이 완료가 되죠. 넘어갑니다. 문제 5번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되어 있네요. 보죠. 결산 정리사항은 12월 말일이니까 일반 전표 끄고 매매 출전표 끄고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로 맞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기말 외상 매입금 계정 중에는 미국 코메리사의 외상 매입금 600만원 미화 5,000달러 이게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적용 환율 110만원이라고 합니다. 코메리사의 외상 매입금이 600만원이다. 그런데 환율이 지금 미화 5,000달러인데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다. 곱해주면 1,100원 곱하기 5,000달러 곱해주면 550만원입니다. 600만원하고 차이가 있죠. 50만원 차이 나는데 이 50만원은 외상 매입금이 이만큼 감소한 거죠. 갚아야 될 돈이 줄었다. 평가 이익이죠. 줄었으니까 갚아야 될 게 줄었으니까 평가 이익.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써주고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인 거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코메리사 금액은 50만 원. 이 외상 매입금이 줄어든 거고요.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 살펴서 이렇게 50만 원 입력해 주면 되죠. 2번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1일 보험료 1년분 이만큼 딱 1년치죠. 12달 240만 원을 제조 부문 180만 원, 본사 부문 60만 원 이거를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 처리했다. 모두 자산을 특이하게 이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했어요. 자산 처리했단 말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지급을 9월 1일 날 지급하면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가만 보니까 12월 31일 날 보니까 올해는 9, 10, 11, 12 넉 달만 적용이 돼요. 나머지 넉 달은 그러니까 넉 달은 보험료고 나머지 8달 거는 선급 비용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선급 비용 중에 넉 달 거를 올해 보험료로 바꿔줘야 됩니다. 보죠. 제조 부문이 180만 원 곱하기 12달 분의 1, 2, 3, 9, 10, 11, 12 넉 달 거 그리고 본사 관리 부문이 60만 원 그거 12개월 분의 넉 달 거 이만큼만 보험료로 인식을 해주자 그런 거죠. 선급 비용이 아니고 보험료로 18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4 하면 6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다음 6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4 하면 20만 원 그래서 선급 비용을 차변에 있던 선급 비용을 대변에 써서 합해서 80만 원 합계 80만 원이죠. 80만 원을 대변에 선급 비용 써주고 차변에는 보험료 제조 경비가 60만 원, 판관비가 2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제조원가 보험료가 60만 원, 또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판관비가 20만 원, 대변에는 선급 비용 합해서 8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10월 31일 결산 시 종무부 직원에 대해 1,500만 원, 생산부 직원에 대해 1,08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해서 입력하라는 이야기니까 거기 가서 입력하면 되는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퇴직 급여 충당금이 부채니까 종무부, 생산부 따로 있습니다. 생산부는 제품 매출원가에는 생산부로 하는 거죠. 퇴직 급여 충당금 부채 전입액 여기 생산부니까 1,080만 원 써주면 됩니다. 퇴직 급여 전입액 1,08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종무부 직원은 판매비 관리비에 가야 되겠죠. 아래쪽 눈에를 보시면 판매비 관리비 있습니다. 여기에 써주는 거죠.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 써주는 거죠. 종무부는 1,5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1,500만 원. 그래서 칸을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자주 보시면 저절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입력하고 나갈 때는 무조건 전표 추가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조회해서 입력하는 문제죠. 4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면과 그 금액은 모든 거래처를 다 조회를 해야 되고 4월 뭘 있고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이거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4월 말 4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보험료 제조경비니까 500번대 보험료 거래처 모든 거래처를 다 조회할 때는 엔터 하면 되죠. 엔터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월 30일 4월 말에 현재 죄송합니다. 보험료로 잘못 읽었어요. 외상 매출금이니까 죄송합니다. 보험료가 아니고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엔터 하면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잘못 볼 때가 있는데 저처럼 딴 데 갔다가 정신이 나갔다 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가장 잔액이 여기 있죠. 가장 큰 게 여기 미림상사 1,900만 원이고요.
가장 큰 거래처 매각 금액 미림 상사 1,900만 원. 바로 줘야 됐네요. 오케이. 여기서 일단 시험지에 적어 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바로 입력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입력해야 돼요. 바로 입력하면 좀 귀찮아요.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적어 놓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상반기에 발생한 보험료 중 제조경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상반기면 1월부터 6월까지죠. 1월부터 6월까지 한꺼번에 다 합계금액 그 제조경비 보험료를 찾으려면 월계표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월계표 클릭하고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제조경비가 어디 있나요? 쭉 내려보면 제조경비 제조 원가구의 제조경비 여기 있습니다. 제조경비에서 보험료 쭉 내려보시면 여기 있네요. 보험료 224만원 또 적어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3번입니다. 1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모두 얼마인가? 그럼 부가치, 여기 부가치 탭이 있죠. 여기 클릭해서 부가치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 보면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 클릭해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돼 있고, 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여기 있죠. 발급분의 공급가액, 공급가액 금액이 공급가액이죠. 세액은 따로 있고 공급가액 금액 1억 원, 1억 원인데 일단은 과세의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억 원이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분 하나 더 있습니다. 영세율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3,500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개라는 겁니다. 공급가액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를 다 찾아야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1억 원, 영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 3,500만 원, 합한 금액이 1억 3,5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이 아니라 세액을 찾아라 그렇다면 1,000만 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공급가액을 찾아라 하기 때문에 합해서 1억 3,5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래쪽 1호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가지고 1호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답안을 일단 입력을 해둬야 돼요. 미리 입력해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실무 답안 작성 할 거니까 분명 조회한 거 적어 놓은 거, 1번은 거래처 명은 미림상사, 금액은 1,900만원, 2번 금액은 224만원, 3번 금액은 1억 3,5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닫기 하면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답안 저장 클릭해서 또 확인하고 USB 뽑아서 제출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